자, 촬영 시작해도.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 아마 이걸 이제 이론반 수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하는데, 이게 이제 이론반에 원래 이제 3, 4월 수업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3, 4월 수업 안에도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그 1, 2월에 조금 더 보충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항식환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배우는 거지, 이게 뒤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체이고 X가 부정원이면 첫 번째 fx는 유클리드 정역이다라는 뜻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그 교재상으로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교재상으로는 안 나와 있네요. 이그젬플이 나와 있을 텐데 나와 있네. 473페이지 보기 6.6.3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473. 그 473페이지 보기 6.6.3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F가 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정역에서 Rx의 단원 집합과 R의 단원 집합은 같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F가 체라고 하니까 얘가 됩니다. 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말의 뜻은 F가 체가 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Fx에 대해서 Fx가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닙니다라는 말의 뜻과 동의어는 디그리 fx를 n이라고 놓을 때 얘가 몇 이상이다? 1 이상과 동의어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두 번째, 여기서 말로 때울 걸. f가 체가 되니까 f는 뭐가 됩니까? 체가 되니까 정역이죠. 정역이면 이것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역이 된다 그랬으니까 유클리디안 도메인에서 도메인에 대한 설명은 얘기가 됐죠. 정역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유클리드 정역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에서는 유클리드 노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라는 말을 썼고, 이거를 이밸류에이션이라는 표현으로도 적용이 됐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델타를 fx에서 w, 즉 w를 뭐로 표현했냐면 의미 아닌 정수로, 이것에 대해서 델타의 fx를 디파인을 해주기를 2의 디그리 fx, 즉 이게 의미 아닌 정수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밑은 2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되는데, 자연수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작은 자연수는 2에 해당이 되겠죠. 2를 쓰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델타 fx가 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이것의 지수가 마이너스 무엇일 때를 얘기를 합니까? 무한대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fx의 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fx가 몇일 때였습니까? 0일 때였죠. 그래서 우리가 유클리드 노름을 정의할 때 첫 번째로 노름이 0이 되는 경우는 a가,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fx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라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임의의 두 다항식에 대해서 얘가 무엇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때 디글이 fx와 디글이 gx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따라서 델타의
fx 곱하기 gx는 2의 디그리 fx 곱하기 gx의 문제인데 우리는 디그리는 무엇이 됩니까? 정역이니까 더하기 문제와 같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써보면 2의 디그리 fx 곱하기 2의 디그리 gx의 문제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네들은 2의 디그리 f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얘가 델타 f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0이 아닐 때 a의 델타 값은 ab의 델타 값보다 적거나 같습니다라는 것이 돼서 두 번째 내용이 성립이 된 거고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 성립된 거라습니까? 유클리드 정역의 핵심적인 이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눗셈 정리다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제 나눗셈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 돼서 우리가 주어지면 f가 체이기 때문에 임의의 fx와 gx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fx가 무엇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gx를 fx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남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디그리 rx가 무엇보다 적다? 디그리 fx보다 적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지수함수가 2의 fx는 뭐가예요? 얘는 순 증가함수죠? 순 증가함수니까 이런 관계가 되면 2의 디그리 rx는 무엇보다 적다가 돼요? 2의 디그리 fx보다 적다고 얘가 델타 fx이고 얘가 델타 rx에 해당이 된다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이런 것이 존재하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따라서 델타는 뭐가 돼요? 유클리드 노름이다. 또는 아마 여러분들이 원서로 배우신 분들은 이밸류에이션 펑션이라는 말로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노름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클리드 노름이 존재하므로 따라서 fx는 무엇이 된다? 유클리드 정역이 됩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다시 와서 보면 얘가 유클리드 정역이 되니까 유클리드 정역이 되면 우리가 뭐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ED가 되면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됩니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됐죠. 자, 다낭 이데알 정역으로 표현된다고 얘가 되면 다낭 이데알 정역이면 얘네들은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수업 내내 주장했던 바는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F가 체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fx는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됩니다. 라는 뜻의 문제고요. and fx는 무엇은 분명히 아니었습니까? fx는 분명히 무엇은 아니다? 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낭 이데알 정역으로서 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역에서 0 이데알이 극대 이데알인 정역은 무엇밖에 없다예요? 체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은 얘가 0 이데알이 극대 이데알이 아니라는 말은 0과 fx 사이의 중간에 어떤 이데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대 이데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 돼요. 그럼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m이라는 fx의 극대 이데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극대 이데알이 존재하는데 m이 무엇은 아닌 것.
영이데알은 아닌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이데알이 아닌데 얘가 다낭이데알 정역이니까 따라서 이 문장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게 기하원이죠. 다낭이데알 정역에서는 기하원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은 극대이데알이고 극대이데알은 0이 아닌 기하원에 의해서 생성됩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기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기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원소가 다항식이다 보니까 기하원 할 때 이 원소가 다항식이다 보니까 원자 대신에 기하 다항식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실수에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버전으로 얘기하면 약소수 개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약수로 분해가 되기도 하고 약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논의할 때 여기서 우리가 제일 유의해야 될 건 어디에서 기하이니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요 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서 여기에 꼭 요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F 위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기하과 가약이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약인 데서 기하학 이론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내용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기하학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뭐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3월과 4월 꾸준하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일부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일부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물론 기하학이라는 것은 F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다항식은 머릿속에서 빼버리자야. 원소만 해요. 그럼 기하원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하원 하면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체에서는 차수 문제로 논의해 줄 수 있어서 이것의 차수를 n차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몇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이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닙니다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기하학이라는 것을 체크하려면 fx가 gx 곱하기 hx이면 우리가 말로 얘기할 때는 이거는 지울 거예요. 말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얘가 단원이거나 또는 hx가 단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맨 처음 내가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체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의 단원 집합과 여기에서의 단원 집합은 같은 것이고 얘는 체가 되니까 0을 제외한 것이 단원이고 단원이면 0을 제외한 상수 뜻이란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단원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단원이란 말을 해주려니까 불편한데 F가 뭐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F가 세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gx가 무엇이다? 상수이거나 hx가 상수가 됩니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상수라는 말 속에는 0도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은 아닌 거 0이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애시당초 다항식칸에서 상수를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0, 그 다음에 0이 아닌 상수를 상수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저기서 굳이
0이 아닌 상수를 상수라고 구분을 한다면 0은 아니다라는 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F가 체가 되면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우리가 그 6장에서 말했던 이론은 둘 중에 하나가 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수란 표현이 되는 거고, 또 얘가 상수고 얘가 상수면 얘도 상수가 돼서 뭐가 됩니까?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이 OI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포함적 도능과 배타적 도능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포함적 도능은 둘 다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배타적 도능은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다예요? 배타적 또는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하게 된다라는 것을 체킹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생 버전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데다가 내가 단원을, 즉 여기서 본다면 상수를 아무리 곱해도 인수분해는 여전히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 속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fx가 기하이면 알파가 단원이면 여기에 알파 곱하기 fx도 여전히 뭐가 된다? 기하이더라, 그런 뜻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기하를 표현하는데, 그럼 얘가 여기에 있는 것이 되면 최고창의 개수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다 단원만 곱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를 1인 거에다가 포커스를 두자. 그럼 모닉 기하를 구해주면 거기다 단원을 곱한 건 다 뭐가 된다? 모닉이란 말을 제외하고 기하이 됩니다란 말이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요 관심사를 기하으로부터 뭐로? 모닉 기하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건 실전 문제예요. 근데 이론 문제는 굳이 기하이면 되니까 모닉이니 이런 말을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론적인 문제에서는 모닉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모닉이 되면 유일성도 있고 계산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모닉으로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기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fx가 체일 때 디그리 fx이면 얘가 1이면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fx는 ax 플러스 b의 꼴이죠. a, b는 f고 a는 무엇이 아닌 겁니까?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단원이 아니죠. 0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가 gx 곱하기 hx라고 한다면 얘가 몇 차예요? 얘가 1차죠. 1차니까 얘가 1차이고 and hx가 상수이거나, 또는 반대로 gx가 상수이고 hx의 차수가 1차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좌우지간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요? 상수가 된다라는 뜻이죠. 상수가 되는데 내가 칠판에 상수라고 썼을 땐 이 뜻을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그럼 얘가 상수란 뜻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fx는 다 뭐가 됩니까? 기하이 돼요. 1차 다항식은 1차 다항식은 전부 다 무슨 다항식이다? 기하 다항식인 거예요. 오케이? 또 a가 0이 아니고 a, b가 체의 원소이므로 이때 a 인버스 b도 어디의 원소예요? 이것이다죠? 또 f에 마이너스 a 인버스 b를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a 인버스 b에 b가 돼서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a 인버스 b는 fx의 무엇이다? 근이에요. 자, 1차만의 특징입니다. 1차만의 특징은 체에서 1차는 무조건 무슨 다항식이다? 기하 다항식이다. 두 번째, 무엇이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 근데 앞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극대 이데알로 팩터 신겨준 것은 도로 뭐가 됐습니까? F가 됐죠? 도로 F가 되니까 내용적으로는 흥미없음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1차는 기하인데 무엇이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또는 (3차예요) 그러면 2차 또는 3차면 당연히 0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단원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때 fx가 gx 곱하기 hx이고 이 말로 들어가지 말고 조금 더 쉬운 말로 들어가죠. fx가 기약이 아닌 다항식을 우린 가약 다항식이라고 표현하는 거. 가약 다항식이면 그럼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gx와 hx라는 것이 fx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가 되는 거? fx는 gx 곱하기 hx이고 and 이것도 지울 거예요. gx도 상수가 아니고 이것이고 0은 여기다 뭐 0이 아니니까 쓸 필요도 없고 hx도 상수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0도 아니고 상수도 아니면 f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 말은 gx와 hx는 모두 다 몇 차 이상이다? 1차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지우고 이렇게 뭐 억지로 여러분들이 지울 필요 없지만 그 말에 의해서 gx와 디그리 hx는 몇 차 이상이다요? 1차 이상이 돼요. 1차 이상이 되는데 이 내용으로 한정해서 보시면 뭐가 되냐면 얘는 2차 또는 3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그리 fx는 디그리 gx 더하기 디그리 hx예요. 그런데 얘는 2 또는 3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몇 이상? 1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얘도 2, 얘도 2가 돼서는 2 또는 몇을 만들 수 없습니까? 3을 만들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몇이어야 된다요? 1이어야 된다죠. 그러면은 얘가 1이라면 1차는 무조건 무엇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존재해요? 근이 존재하죠. 얘가 되면 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이 존재하는데 F알파는 뭐가 돼요? G알파 곱하기 H알파니까 얘가 0이 되고 F베타는 G베타 곱하기 H베타인데 얘가 0이 된다죠? 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경우가 됐건 F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근이 존재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 돼서 이 말은 fx에 무엇이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 말을 바꾸면 디그리 fx가 2 또는 3일 때 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f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f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알파가 0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fx는 f 위에서 무엇이 된다? 기약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약이면 당연히 근을 갖지 않습니다. 2차 또는 3차에서. 그래서 2차 또는 3차 다항식이 기약이에요? 가약이에요? 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근의 무엇을 이용해서? 존재성을 이용해서 평가가 돼요. 근이 존재하면 가약,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약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일 때는 그러니까 1차이면 무조건 기약 그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죠. 기약인데 근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2차 또는 3차는 기약입니까? 가약입니까의 문제가 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차 또는 3차도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4차 이상부터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근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는 근의 존재성 유무만을 가지고는 기약인지 가약인지를 판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그래서 기약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관심을 갖는데, 불행하게도 기약인지 가약인지를 판정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있어요. 있는데 불행하게도 얘는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필충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기약이더라,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럼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가약입니까?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내 관심을 갖는 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약인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심거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뭡니까? 그러면, 자, 얘가 기약이었어요. 그럼 기약이면, 이게 5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기약이면 px가 체 f 위에서 기약이면, 우리가 계속 논의한 바에 의하면 얘가 무슨 이데알이 돼요? 극대 이데알이죠. 극대 이데알이니까 fx 오버 m은 뭐가 됩니까? 얘가 체가 돼요. 체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디글이 px를 n이라고 놓으면 n차 방식으로 나눈 거죠. 나눈 거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는 체예요. 이렇게 되는 체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혹같이 붙어 다니는 이 m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m을 없앴으면 좋겠다. 없애고 싶다고 지우면 안 되죠. 그래서 m이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0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m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원소가 뭐밖에 없던 0이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주어지면 무엇에 대한 것을 물어보냐면 px의 근을 찾는 문제가 관심사가 돼요. 조금 전에 얘가 2차 이상이면 분명히 근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놈의 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유리수에서는 근이 없죠. 그런데 어디에서는 있습니까? 실수에서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근 u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f에 있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f에 없는 경우가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데, 그러한 u의 존재성을 알아보는 건데, 이와 같이 이것의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올 수도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한 근은 진짜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미 시험에도 나왔지만 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아마 수업하면서 나올 때고요. 근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유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어렵게 찾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못 찾아요. 대체로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추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이 있다면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문제로.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근을 이용을 해서 대입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형적이 되도록 하는 거. 동형적이 되도록 하는데, 얘가 일명 이제 정역의 표시인데, 이것의 분수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분수체를 생각해서 이런 표시를 씁니다. 이런 표시를 쓰는데, 실제로 얘가 체가 되면 분수체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F가 체가 되면 얘네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얘네가 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되냐면, 이것은 단순 확대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단순 확대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거는 F에다가 U라는 원소를 첨가시킨 체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최소체도 됩니다. 좌우지간 이런 U를 찾는 데다가 U를 통해서 얘네들을 생각해보는 이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의 근이 U밖에 없니? U 말고도 근이 더 많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근을 첨가시킨 채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n차 다항식이라면 중복을 허락한다면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n개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모두 다 첨가시킨 채를 생각해보자.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모든 F의 모든 근을 첨가시킨 가장 작은 채라는 의미에서 그 근을 첨가시켰다 그래서 근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근이 되니까 1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1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에서 이것을 분해체라는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U1, U2, UN을 구하는 관심의 대상이 있죠. 관심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알파가 fx의 근이고 f의 표수가 p이면 알파의 p승도 fx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근이 된다는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표수가 p일 때는 이와 같은 앞에서 다루었던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성격 이것이 F 위에서 다 벡터 공간이 되는데 몇 차원 벡터 공간이 될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와 얘 사이에는 저 중간에 있는 채, 그 사이에 있는 채들을 우리는 중간체라고 표현하는데 중간체는 몇 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소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 간단한 소재거리가 되면서도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px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px가 주어졌을 때 근을 구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뭐 이거는 참 행복하죠. 또는 뭐 우리가 잘 외우지는 못하지만 카르다노의 3차 다항식의 근의 공식 이런 것들이 있죠. 책에 있습니다만 나는 따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나오긴 했지만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갈로하고 아벨이 했던 말이 4차 이상인 다항식에서 근을 구하는 일반적인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보충적으로 하는 형태가 돼서 U를 가르쳐주고 U 이외의 근을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 대수적 켤레 원인이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 쉽지 않은 거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3, 4월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항식환에서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도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1, 2월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2달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할 텐데, 이제 이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이 상황이 나만 처해진 상황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함께 처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다른 예비 교사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심리적으로 너무 흔들려서 책을 못 보신다거나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도 남들과 내가 동등한 상황이니까 평상시 같지는 않지만 평상시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 할 수 있다,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또 요즘 뭐 경남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긴 합니다만, 여기 있는 선생들에게 힘내시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거나 SNS를 하신다면, 힘내시라고 이렇게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월 달에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때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